자, 반갑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박프로입니다. 자, 오늘 제가 또 원익홀딩스 이걸 좀 쏠까요? 네. 지금 시간은 1월 24일 토요일이고요. 네, 오전 7시 25분 지나가고 있네요. 제 영상은 조금 이따가 업로드를 할 텐데 뭐 원익홀딩스도 있고, 그리고 클로봇도 있고, 뭐 SPG도 있고, 또 로보티지도 있고, 여러 가지가 그 피지컬 AI 종목들이 다 같이 좀 하락을 했어요. 하락을 했다. 근데 그래도 좀 잘 버텨줬거든. 제가 원익홀딩스나 클로봇, SPG, 로보티즈 이 종목들을 예전에 이게 왜 어떤 피지컬 AI와 상관관계가 있는지 기업들마다 다 설명을 좀 해 드렸습니다. 그런데 오늘은 제가 뭐 원익홀딩스가 뭐 때문에 그런지, 클로봇이 뭐 때문에 그런지는 지금은 전혀 중요하지 않아요. 현재 구간은 여러분들 이제 이 추세, 그러니까 이 섹터의 추세가 앞으로 어떻게 되는지가 가장 중요한 부분인데, 사실 종목들마다 조금씩 추세는 조금 다르긴 하지만 전반적인 큰 추세들은 이 로보티지도 그렇고, 자 볼게요. 원익홀딩스도 그렇고,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거의 같은 추세로 이끌어져 가고 있고, 그래도 SPG 마찬가지고, SPG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고 있고, 클로버 같은 경우도 SPG랑 거의 비슷한 느낌으로 이 클로버과 SPG가, 이거 다시 써 드릴게요. 클로버과 SPG가 거의 같은 흐름, 그리고 로보티즈와 원익홀딩스가 비슷한 흐름. 하지만 전반적인 추세, 더 큰 추세는 같이 올라가거나 같이 빠질 것이다. 일단 로봇 섹터가 이렇게 약간의 약세를, 또 어제 오늘 뭐 휴림 로봇 같은 경우는 거의 하한가를 갔죠. 하한가를 갔고, 현대모백스도 거의 하한가에 가는 이런 큰 하락폭이 나왔습니다. 자, 이렇게 나온 이유가 뭘까요? 자, 현대차가 단기적으로 5% 가까운 하락이 나왔어요. 그러니까 우리 피지컬 AI 하면 우리 현대차가 우리나라 대장으로서 아주 그냥 꽉 잡고 끌고 올라오고 있었고, 여기에 대한 관심도를 증폭시켰던 것도 현대차가 만들어 준 것도 있고, 현대차는 더 이상 자동차 회사가 아니죠. 이제는 우리가 피지컬 AI 또는 로봇 섹터에 대한 대장으로서 이 글로벌 탑 티어까지 노릴 수 있는, 현재 너무나 좋은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건데, 사실 로봇 섹터 쪽이 이렇게 어느 정도 과열됐던 부분들이 조금은 해소가 되는 시기라고 보면 될 것 같아요. 원익홀딩스도 거의 지금 고점 대비해서 대략 한 달 정도죠. 한 달 좀 안 되는 기간 동안 이렇게 조정을 좀 받고 있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데, 제가 오늘 말씀을 드릴 건, 이게 누군가는 뭐 "로봇 섹터가 끝났다. 뭐 피지컬 AI 시대가 뭐 끝났다. 현대차 고점 나왔다." 이렇게 말들 하잖아요. 근데 여러분들, AI가 진짜 끝났으면요, 이건 우리나라 시장을 볼 게 아니라 미 시장을 봐야 돼요. 만약에 AI가 끝났다? 이 미 시장 그냥 폭락합니다. 지금 우리나라 시장뿐만 아니라 이 글로벌적인 시장을 주도하는 게 뭐예요? 그 로봇, AI, 반도체 이쪽이잖아. 근데 AI 고점이 나왔다? 이거는 그냥 뭐 찔끔찔끔 우리나라 시장에서 떨어지는 그런 흐름이 아니라, 나스닥 시장이 여러분들 오히려 정말 큰 폭으로 하락을 했어야 돼. 근데 오늘 나스닥 시장 어땠는지 아세요? 오늘 다시 한번 반등 나왔어요. 네, 반등 나왔고요. 이 나스닥 시장에 대한 S&P 500이나 나스닥 시장, 또 한국 ETF 시장도 또다시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누가 추세가 끝났다 그래요. 그러니까 각종 개별 종목들마다 조금의 수급 차이는 분명히 있겠지만, 아직 제가 말씀드리는 이 네 종목 다 아직까지는 고점이라고 불릴 만한 자리가 아니고, 그리고 제가 지금 딱 선별해 놓은 이 네 종목은 피지컬 AI의 직접적인 정말 수혜를 받을 수 있는 종목이란 말인가. 그러니까 다른 여타 종목들, 막 그냥 로봇 섹터 하나 껴 가지고 어떻게 반등 만들어 냈던 그런 종목들이 아니라, 실질적으로 너무나 앞으로 피지컬 AI 산업이 커지면 커질수록 더 동반해서 커질 수밖에 없는 종목들이란 말이에요. 네. 여기 종목에 대한 설명들을 예전에 다 했으니까 너무 오래 걸리니까, 다들 어느 정도 들고 있는 종목들은 왜 올라가는지는 아실 거라고 봅니다. 자, 그러면 우리가 이제 시장에 대한 추세를 생각해 볼 때, 종목들마다 그러면 내가 어떤 식의 대응을 해야 될 것인지, 이게 사실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최근에 20선 이탈이 나오면서 많은 사람들이 뭐 "추세가 또 깨졌다." 이렇게 말들을 하는데, 이런 20선 이탈은 여러분들 오히려 개인들의 투매를 유도를 하고요. 이런 자리에서 다시 한번 반등이 옵니다. 네. 뭐 클로버도 마찬가지고 SPG도 마찬가지고.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뭐 감속기에다가 여러 가지 정말 다양한 부분들이 있지만, 섹터는 전반적으로 같은 흐름을 만들어 줄 것이다. 그 와중에 조금 더 올라가는, 조금 더 강세를 보이는 종목들은 있겠지만, 대체적으로
일반적으로는 같은 흐름으로 올라갈 것이고 제가 이거를 차트적으로 하나씩 좀 말씀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이 들고 있는 종목이 아니더라도 저는 무조건 다 봐야 된다고 봅니다. 제가 이 섹터들을 앞으로 같이 볼 것이기 때문에 이 원익홀딩스 같은 경우는 장기적인 추세로 제가 3파동 고점 단계가 우리 1차 목표가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리고 이 1차 목표가가 나오기 전까지의 여기에서에 대한 과정이 진행 중이라 보면 되겠고 이 4파 조정 단계가 어쩌면 저 볼게요.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게 어쩌면 시장이 로봇 섹터에 대한 한 번의 더 큰 조정으로 전저점 이탈까지 한 번 나올 수 있다. 이거를 여러분들 머릿속에 인지를 하세요. 인지를 한 다음에 그다음에 올라가는 흐름 그리고 또 그다음에 앞으로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들을 앞으로 같이 만들어 나갈 거고 그리고 클로버 같은 경우도 볼게요. 클로버도 지금 보시는 것처럼 제가 예전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클로버는 이미 저는 4파 조정 단계가 나왔다 봐요. 나왔다 보고 있고 여기서 새롭게 나오는 하나의 임펄스에 대한 단기 고점이 어떻게 형성될 것인가. 결국 장기 파동에 대한 3파동 고점이거든. 그리고 SPG도 볼게요. SPG 같은 경우도 보시는 것처럼 네. 보시는 것처럼 지금 하나의 우리 3파동 고점 단계 향해서 올라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종목들마다 조금씩 차트에 대한 모양은 다르지만 결국 같은 흐름으로 흘러간다라는 거. 그리고 로보티즈도 마찬가지로 제가 저번에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렇게 봐야 돼요. 이렇게 네. 이렇게 저번에도 말씀드렸지만 지금 단계에서 3파 고점 단계가 진행 중이고 지금 여기에 대한 두 번째 조정 단계가 한 번 더 저점이 이탈될 수 있는 부분들이 분명히 있지만 이거는 다시 한번 무조건 잡고 끌고 가야 되는 타점이고 여기서 절대 매도할 때가 아니라는 거. 아직 시장에 대한 전반적인 섹터의 힘을 우리가 봤을 때 이 네 종목 다 여러분들 아직까지는 상승에 대한 여력이 충분히 있고 우리가 결국에 첫 번째로는 미 시장이나 글로벌적인 시장에 따른 또는 빅테크 기업들이 앞으로 AI 쪽에 얼마나 더 투자를 하는지 투자가 뭐 줄어든다 이런 이야기가 나오면 이제 그건 진짜 끝이거든요. 근데 그건 아니잖아. 앞으로 그 기대감에 따른 상승 또 여기에 대한 시장에 대한 주도 섹터는 아직 변하지 않았고요. 두 번째로 이런 기술적인 판단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가는지에 따라 정확한 타점을 어떻게 잡아 나가는지에 따라서 우리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걸 제가 말씀을 좀 드리고 싶어요. 아시겠죠? 자, 그래서 제가 계속 이런 등락폭들은 앞으로 되어 갈 거고 제가 이런 등락폭들에 대한 대응이나 또는 이런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계속 같이 잡아 나갈 거고 이런 타점에 대한 대응을 우리가 어떻게 해 나갈 수 있느냐에 따라서 여러분들의 계좌의 수익이 정말 크게 달라질 수 있다라는 거. 그래서 제가 앞으로 이런 라이브 영상이나 또는 타점에 대한 영상들을 계속 여러분들과 함께 공유를 해 나갈 거고요. 이러한 부분들이 결국 우리에게 더 큰 기회를 줄 수밖에 없다고 생각합니다. 아시겠죠? 그리고 이러한 부분들을 통해서 저는 사실 우리 직장 다니시는 분들 혹은 자영업 하시는 분들이 매번 이런 유튜브 영상을 보기가 쉽지가 않잖아요. 제가 웬만하면 다이렉트로 제가 여러분들께 문자로 안내를 해 드릴 예정이고 앞으로의 매수 혹은 앞으로의 매도에 대한 타점들을 여러분들과 다 같이 잡아 나갈 예정이고 그리고 그 부분들은 이제 밑에 보이시는 제 번호로 로봇 섹터의 로봇이라고 저에게 문자 한 통 남기시면 되겠습니다. 아마 제가 종목별로 나올 때마다 좀 안내를 드릴 텐데 중요한 거는 거의 같은 시기에 거의 같은 비슷한 느낌일 거예요. 같은 시기일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무엇을 들고 있던 간에 여러분들 많이 참여하세요. 자, 그리고 문자 남기신 분들 제가 한 분도 빠짐없이 다 소중하게 저장을 좀 해 놓을 거고 제가 일괄적으로 안내를 해 드릴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관점들이 여러분들에게 정말 큰 도움이 될 수 있다라는 거 이거 하나만 여러분들 꼭 기억해 주세요. 아시겠죠? 자, 그리고 가끔 저한테 감사하다고 막 기프트콘이나 선물 같은 거 보내시는데 제가 이런 거 다 처리하고 있으니까 여러분들 이거 말고요. 대신 여러분들의 구독 그리고 여러분들의 좋아요가 저에게 가장 또 큰 힘이 되기 때문에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만 눌러 주시는 거 이것만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 그리고 "아니 너가 그렇게 타점을 잘 잡으면 너 혼자 하면 되는 거지 왜 이런 걸 다 같이 공유를 하느냐." 이렇게 말씀들을 하시는데 여러분 저는 혼자 너무나 잘하고 있고 저는 미증시나 또는 코인 시장까지 전반적인 시장을 공부하고 있고요. 이렇게 시장을 공부하다 보면 개별적인 종목에 대한 타점을 잡아 나가는 게 어렵지가 않습니다. 저도 마찬가지로 저도 주린이 시절 정말 주식 초보 시절에 정말 많은 우여곡절들 막 매수 매도를 남들 따라하거나 재무제표 보거나 뉴스 기사 맹신하거나 이러다가 정말 많은 손실을 봤거든요. 근데 제가 이러한 것들을 극복할 수 있었던 건 첫 번째로 시장을 공부했던 거
두 번째로 나만의 기준과 원칙을 지켜왔던 거. 이게 저에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었고 앞으로도 여러분들과 이런 중요한 타점들을 계속 같이 잡아 나갈 거니까 이 부분들 꼭 기억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앞으로도 저는 여러분들과 함께 할 거고요. 네. 많은 분들이 꼭 참여를 하셨으면 좋겠어요. 여러분들 주말 잘 보내시길 바라겠고 저는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또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박프로였습니다.